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이 비가 운치 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내리는 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은 내 계좌의 수익률 또는 손실률에 따라서 하루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리고 있는 비가 기분 좋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계좌의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뜻일 텐데요. 오늘 내리고 있는 비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려도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내일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친구 1부 붉은 기둥 여러분들과 함께 요일별로 4명의 전문가님들이 출연을 하셔서 기법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문자 참여가 가능하고요. 강의에 대한 코멘트나 응원하는 전문가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강의가 끝나고 종목 상담까지 이렇게 문자 참여를 받고 있으니까 문자 1899-0294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가장 많이 받게 된 문자 참여율이 높으신 전문가분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스페셜 방송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소식이 오늘 출연하시는 파라오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도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5분 정도 선정을 해서 무료로 드릴 거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요일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어주실 전문가님은 바로 파라오 전문가님이신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를 해주시죠. 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좀 더불어서 오늘 꼭 반드시 꼭 아셔야지만이 최근 좀 불안한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이어서 진행되는 추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풍성한 좀 한 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강의를 보여주시고 대박친구 2부에서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네.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오늘 방송을 집중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부담스러워요. 네. 너무 기대하시니까 오늘도 1위 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부담감을 좀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요. 그죠? 잘 해서 잘 골라서 어찌 오늘 제가 골라온 종목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종목하고 그리고 기법들 그리고 파일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문자 참여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2부에서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고 1부에서는 또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는 강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로 저희 오늘 1부에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우리 파라오 전문가님은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시장 포인트 들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저번 주에 핵심을 한번 짚어드렸지만 한번 반복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 간단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차트 화면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증시가요. 그 미국의 대선 이후로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11월 3일 날짜를 기준해서 대선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바이든이 좀 유리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긴 했지만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되면서 사실상 잘못하면 내년 1월까지 누가 임명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에 현재 빠져버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했냐? 굉장히 안전한 것에 베팅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안전한 것 중에 바로 뭐냐? 실적도 좋고 연말에 배당도 많이 주는 대형주들 위주로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이후 정확하게 코스피 지수만 쭉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반등은 했으나 고가를 뚫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았겠죠. 배당주들, 실적 배당주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다는 설명드렸고 저번 주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증권주가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 금융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배당이 굉장히 많이 줘요. 네.
실적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 배당도 많이 주다 보니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상승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 배당주 실적주들은 정말 고점에서 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진 않고요. 보통 저점에서 잠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간 상황에서 현재 저평가받는 종목은 없어서 배당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편입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하실 거였으면 저번 주에 하셨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남은 종목들은 몇 개 없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번 주에 한번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에서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이슈 위주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이 있죠. KPX 생명과학. 백신 관련 이슈, 화이자 백신 관련 이슈를 타면서 주가가 네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네. 나온 모습입니다. 이 이외에도 좀 이슈가 큰 이슈들, 뭐 정치적 이슈라든가 뿐만 아니라 뭐 백신적인 이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종목들이 현재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꼭 알아가시면 이번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실적이 좋고 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종목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에 대한 강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강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899024번으로 여러분들 계속 문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파라오 전문가님에게 강의 코멘트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파라오 전문가님이 스페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5분 정도 선정을 해서 오늘 히든 기법 자료,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살짝 들었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은 자료예요. 예. 파라오 전문가님 어떤 자료인지 안내를 해주실까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 좀 최근에 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종목들이 조금 저점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확실한 일정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과감하게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백신 관련 이슈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잡았던 가덕도 관련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KPX 생명과학입니다.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 백신이에요. 네. 근데 이게 10월 달에 이미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11월 중순에 결과 발표를 하겠다. 이 백신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서 결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정확하게 11월 중순을 기준점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고가를 기록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정을 따라서 주가가 기대감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가덕도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가덕도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일정을 기다리고 앞에 두고 주가가 쭉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줬어요. 제가 저번 주에 공개해드렸던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잘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포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먼저 선취매 혹은 양봉이 들어선 다음에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일정에 대한 정리들 쫙 정리해놨거든요. 11월하고 12월 선취매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료 여러분께 전해드리니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라오 전문가님의 히든 기법 자료는 역시나 일정에 관련된 자료고요. 남아있는 11월과 12월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일정이 담긴 자료를 여러분들께 오늘 5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겁니다. 1899024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반에 랜덤으로 선정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그럼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라오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강의 네. 주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 드렸냐면 일정 똑같은 소리만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청자 여러분이 도대체 이거 일정은 알겠는데 네네. 도대체 어떻게 실전에 적용을 하느냐.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고 어떤 자리에서 좀 팔아야 될지 모르시겠다 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거 차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차트 예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게다가 뭐 제가 드리는 종목을 포착해서 많은 수익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스스로 좀 발전하는 것도 좋겠죠. 확률이 높은 이 비법에 대해서 오늘 공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일정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럼 일정을 안고 내가 정말 이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강의를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파라오 전문가님도 매수를 하실 때 네. 오늘 강의해 주시는 그 기법으로 하시는 거겠네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오. 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드렸던 뭐 대박진 지금 현재 1부하고 2부에서 드렸던 종목 다 마찬가지예요. 오, 그런가요? 그렇죠. 정말 그죠? 궁금합니다. 1등을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지금 맞아요. 1위를 달리고 계시니까 네. 정말 더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바로 네. 들어볼게요. 그렇죠. 저도 네. 언제 다시 1위 자리에서 내려올지 몰라서 일단 1위 자리 있을 때 일단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짚어드렸던 이슈 딱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눈에 포착된 이슈가 정확히 딱 두 가지였거든요. 네네. 화면에 보이시면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코로나 확산입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 백신 치료제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해드려서 공약을 완료를 했고 네네. 이거 좀 새롭게 들어갈 만한 종목은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코로나다라는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던 이유가 분명했죠. 요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가덕도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원래 김해신공항에 좀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김해신공항 확장하지 않고 가덕도를 새로 신공항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으면 이걸 왜 가덕도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을 거 왜 이렇게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었느냐? 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저번 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 신공항에 대한 이슈하고 세종시에 대한 이슈가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현재 유동성이 풀리면서 서울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만약에 10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을 사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부산하고 울산, 대구, 대전, 광주에 인천과 같은 곳에 부동산을 굳이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가 많은 수익 창출할 만한 가능성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에 할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금들이 서울로 몰렸고 서울로 몰리는 투자 자금을 나누기 위해서 퍼뜨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쳤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를 꺼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시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종시의 정부 기관들을 옮기겠다라고 했고요. 관련된 주가 유라테크, 대주산업, 영보학, 프롬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신공항에 대한 이슈도 받았죠. 가덕도 신공항 11월까지 승부 확실하게 말해주겠다. 어떤 신공항의 가능성이 있을지, 김해 신공항의 가능성이 있을지,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정에 맞춰서 11월 달에 발표를 했죠. 김해 신공항은 진행을 조금 힘들겠다라는 게 어제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해 신공항이 아니면 남은 가덕도 신공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잘 급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관련된 주가가 움직였던 모습들을 한번 보셔야겠죠. 실제 세종시 관련 종목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주가가 움직인 게 딱 이래요. 화면에 보시면 자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한번 했고요. 네네. 그 전에 처음에는 언제 급등했냐면 7월 달에 급등을 한 차례 했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과거에도 한번 상승했다가 횡보하다가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다가 일정에 딱 맞춰서 11월 달 되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죠. 세종시 관련 종목들도 이랬고요. 그와 동일하게 지금 가덕도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이 가덕도 관련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짚어드렸던 영화금속 그리고 동방성기, 덕신하우징 새롭게 떠오르는 삼보산업하고 덕신하우징까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예제 종목을 한번 보시면 영화금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금속 볼게요. 영화금속도 그 전까지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네. 한 차례 과거에 7월 달쯤에 똑같습니다. 세종시 관련 이슈가 똑같은데 7월 달쯤에 한번 이슈를 받다가 주가가 시장이 안 좋고 조정받으니까 지지부진하다가 네네. 언제 돼서 11월 달 들어와서 11월 달에 직접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네네. 현재 이 가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딱 세우더니 여기 자리에서 죽지 않고 추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드렸던 날짜가 바로 이 날이거든요. 네. 양봉을 세웠다. 일정이 있는 주식이 양봉 거래량을 동반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추가 급등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만 하더라도 40%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40% 전부 다 먹자는 게 아니에요. 이들 중에 절반만 먹어도. 근데 보통 이제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면 네.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로 끝날 만한 이슈인가라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접근을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쉽게 접근을 만약에 못하시는 제가 아마 그런 건 이슈에 대한 분석이 좀 확실하게 안 되셨을 때는 아마 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여태까지 유동성 풀리고 있고 결국 서울로 몰리는 부동산 집값을 막으려면 다른 지역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정부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가덕도 이슈는 당연하게 받겠구나. 게다가 뭐 이거 방송에서 이제 PD님이 이거 말하는 것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시긴 했지만 현재 내년 4월에 부산시장 빈 공석이 보궐선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빈석 자리에 좀 어느 정도 표심을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가덕도에 대한 이슈가 사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분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네네. 일정이 나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드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합니다. 그럼 이슈 분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이미 배경 지식은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일정일 나왔을 때 바로 포착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일정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봐요. 그럼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을 저가에서 잡으셔도 되고요.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냥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마냥 2달, 3달, 4달 막 가져가는 거 저 또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이 들어서고 나서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하나 보시면요.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산업이라는 주식을 과거에 7월 달에 한 차례 상승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했어요. 이동안 우리가 선취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선취매를 하게 되면은 좀 지루한 시간을 한두 달, 3달 동안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어디냐면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는 타이밍에 거래량 추세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보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드는 거래량을 뚫어주는 굉장히 큰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들어섰죠. 네네. 이게 바로 어떤 신호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승을 시작했고요. 단기적인 상승세 20% 이상 상승한 뒤에 잠시 한번 도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주목받은과 동시에 쭉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첫 번째 양봉에서 대비해서 보더라도 30% 정도의 추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 오히려 눌림목에서 잡으시면요 40%까지 파동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 주식들, 특히나 이런 차트의 종목들을 굉장히 잘 주목하시다가 일정과 타이밍이 나오고 거래량, 추세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오면 과감하게 편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수익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요. 이런 현상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세종시 관련주, 가덕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짚어드렸던 가덕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현재 한국하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늘고 있죠. 있죠. 그죠? 우리나라 네. 국내에서도 증가하게 되면서 내일 19일부터는요. 1.5단계를 적용해서 카페라든가 혹은 뭐 지금 현재 가게들이 네, 인원수가 맞아요. 좀 제한이 들어가는 등 현재 네네. 다시 한번 방역 대책이 현재 단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현재 주가를 현재 모습을 보셔야겠죠.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 YBM넷하고 메가MD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면 GH 신소재라는 주식을 짚어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BM넷 메가MD 먼저 보도록 할게요. YBM넷 메가MD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한번 YBM넷 한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다가 네. 거래량도 함께 조정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 조정받는 거래량을 돌파해주는 양봉 보이시죠? 네. 돌파해주는 양봉이 네, 그렇죠. 중간에 잠깐 튀어줄 때 공략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좀 거래량이 확실히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YBM넷 이미 양봉이 들어오고 나서 추세가 돌파된 다음에 진입하면 늦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 주식은 일정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거래량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확실한 추세상 돌파해주는 힘이 한번 느껴졌기 때문에 주가는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 YBM넷은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을 만큼의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메가MD도 마찬가지죠. 볼게요.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쭉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죠. 네. 그러다가 제대로 된 추세상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아래에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를 기점으로 주가는 추가 상승을 보일 만한 가능성이 높죠. 그럼 언제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봐도 되지, 언제까지 공략해도 되지를 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일정은 대부분 교육 관련 기업들은요. 제가 수능을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수능이라는 이 이슈는요 사실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 사실 대학이라는 부분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맞아요. 이대로 가다가 수능 칠 수는 있냐. 이거 방역 제대로 대응 못하면 오히려 수능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바로 다음에 있다. 그래서 12월 3일 수능이라는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3일 전, 일주일 전에 11월 26일 날 네.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이때부터. 학교에 안 나가고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 받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미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일정을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와중에 미국하고 한국 퍼지고 있는 와중에 이 정부에서 11월 26일 날 온라인 수업을 한대요. 우리 여러분들 관련된 주가가 게다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걸 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리 추세상 다시 한번 돌파 자리 게다가 이 이슈는 12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12월 3일 최소 못해도 11월 26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충분히 추가 급등을 보일 만한 일정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정이 없고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찍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관련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일정이 조금 애매하더라도 확실히 이런 차트에서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GH 신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GH 신소재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GH 신소재라는 이 기업은 이 음압병실 관련 기업인데요. 음압병실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호흡기 질환 아니겠습니까? 공기 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감염이 됩니다. 퍼지기 때문에 이 음압병실은 이 병실 안에 이 압력 자체를 어느 정도 낮춰놓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좀 중환자실에 좀 그 병이 좀 심각하신 분들이 보통 이 음압병실을 좀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GH 신소재 음압병실에 대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아래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그전에도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 네네.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왔거든요. 보시면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왔어요. 네네. 좀 이걸 추세상 돌파해줬다라고도 좀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꽤 좋은 거래량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걸 양봉. 기억하세요. 그죠?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요. 물론 음봉이 나와도 한번 주목해볼 만 하긴 하지만 당장에 찍을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양봉이 들어오는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과감하게 공략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고 설명해 드려요. 언제 공략해야 되나요? 네? 언제 공략해야 되나요? 이 다음 날부터 바로 찍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이 다음 날부터 조정을 받으면 물론 더 좋겠지만 네. 바로 다음 날부터 공략하시면 좋아요. 이걸 제가 이 정확하게 월요일 날짜 아침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고요. 아침에 바로 편입하시게 되면요. 당일날 상한가까지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추가 급등세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추가 급등을 쑥 단기간에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50%, 6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법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어찌 보면은 겁난다라고 하면 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에는 너무나도 잘 맞는 방법이고요. 특히나 이 기법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안 기다려도 됩니다. 많이. 예, 많이 안 기다리고 빠르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놈의 일정 관련 이슈하고 그놈의 일정. 같이 조합해 보면은 네.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들이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현재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죠. 근데 여러분들께 조금 수상한 걸 좀 느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초보자분들은 눈치 못 채실 수도 있겠지만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짚어드렸던 종목들에 특이한 못 점이요? 느끼셨어요? 너무 빠르게 봐드렸나? 특이한 점이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특이해요. 진짜 특이해요? 진짜 특이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 보여주실까요? 차트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 한번 봐드릴까요? 네네. 대표적으로 봐드렸던 종목이 뭐 유라테크, 유라테크. 죄송합니다. 좀 빨리 못 치네요. 네. 유라테크입니다. 유라테크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다음 종목. 다음 종목.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YBM넷, 네네. YBM넷. 그리고 네네. GH 신소재. 주신 소재. 네. 좀 특이한 거 모르겠어요? 특이한 거? 네. 일단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슈는 다 다릅니다. 이슈가 다 달라요.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뭐 다른 거고 사실 하나는 차트가 가덕도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아, 이거 맞나요? 맞아요. 차트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문제가 쉬웠어요. 그쵸.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너무 어렵게 가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수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차트가 좋다라고 생각해야 주가에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공통점을 많이 찾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확률을 좀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가 쉬어가다가 다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죠? 유라테크도 그렇고요. 주가 보시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정 나오니까 쭉 한번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 뭐 상한가를 쳐버려요. 네네. 주가가. 이런 만큼 탄력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과거에도 다른 종목들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KPX 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짚어드렸던 코로나 백신 관련 이슈예요.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한번 지어놓고 볼게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 조금 잘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명확할 거예요. 이 종목 또한 급등세 한번 나온 뒤에 주가 눌림목 나오고 횡보하다가 날아가는, 방금 전에 보셨던 뭐 상승폭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항상 N자형 파동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N자형 파동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죠. 한번 N자형 파동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N자형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현재 이 N자형 파동은 전 총 3구간으로 나눕니다. 네. 주가가 이제 막 이슈를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구간, 이제 막 올라가는 구간 1번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살짝 조정받다가 2번 구간은 보통 횡보를 합니다. 네네. 횡보를 하다가
다시 세 번째는 추가 급등이 보이는 자리예요. 자, 이거의 비밀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주가를 관리하게 되냐면 아무리 이슈가 좋은 기업도요. 주가가 100% 이상 날아가게 되면 보통 뭐를 먹냐면 경고 딱지를 먹게 돼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보통 어떤 딱지가 붙죠? 네? 보통 단기간에 100% 이상 올라요. 아, 단기 과열. 그쵸. 네. 단기 과열이라든가 투자 네. 경고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경고 딱지를 맞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시키기가 어렵죠. 지금 현재 사실상 거래소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기 때문에 주가를 과도하게 올리기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고 딱지가 있는 동안은 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급등시키지 못하고 단기 조정을 통해서 이 경고 딱지를 떼는 시간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구간이 바로 몇 번 구간이야? 2번 구간이에요. 아. 경고 딱지를 뗄 만한 시간 최소 2주에서 길게는 뭐 한 달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구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네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마냥 주가가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경고 딱지를 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번 자리에도 특징이 있는데 흔들립니다. 위아래. 아.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이게 M인가요? 이게 총 크게 그려서 N자죠. 작은 M. N자. 이렇게 N자. 네. 그죠? 이렇게 되는데요. 아. 이게 일단 이렇게 두 번째 자리가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뭐냐면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시킬 만큼 주가가 굉장히 이슈도 좋고 재료도 좋아서 추가 급등을 시켜버리고 싶은데 네. 항상 첫 번째 급등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가에서 많이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잘못하면 추가적으로 부양시키고 싶은 주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게 되면요. 오히려 투매를 불러오게 됩니다. 주가를 많이 올리고 싶은데 계속 개인들이 팔아 버리게 되니까 주가를 제대로 부양시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번 자리에서는요. 경고 딱지를 떼는 시간을 벌면서 뭘 하게 되냐면 주가를 위아래로 많이 흔듭니다. 아. 실제 주식 이런 화면을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요. 주가가 한 차례 급등세를 한번 보여요. 한 차례 급등세를 보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아마 추적 경고를 아마 먹었을 거예요. 단기 과열과 경고를 먹고 주가를 충분히 급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횡보를 하게 됩니다. 횡보를 하면서 보통 장기 이평선까지 다 이탈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멘탈이 나가요. 이거 이제 주식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팔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앞서 설명해드린 2번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2번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고가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을 덜어낸 다음 가벼운 현재 주가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2번 구간을 흔들어주는 구간을 통해서 네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을 덜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네. 부양시키고 싶을 때 부양을 못 시켜요. 주가를 아무리 쏘아 올리려고 작업을 해도 주가가 매도세를 맞고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 이런 N자형 파동이 이쁘게 네네. 나올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 2번 구간을 통해서 개인들을 떨궈내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네. 그 흔들리는 그 구간 안에서도 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많이 이런 종목들을 거래해봤는데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알면서도요. 이번 구간은 거의 뭐 미치죠. 예, 미쳐. 이 주가가 사실 뭐 주가가 만약에 내 계좌 있잖아요. 이거 알고 있어도요. 내 계좌에 당장에 마이너스 500만 원, 1000만 원 찍히면요.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도 이번 구간에서 그냥 가지고 가라는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2번 구간에서 3번 구간으로 바뀌는 구간을 잘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강조해드린 그 양봉이 있잖아요. 네네. 추세를 바꾸는 그 양봉 자리가 거래량을 바로 동반한 양봉. 그렇죠.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들어오면 네. 주가가 이제 막 다시 출발한다는 얘기겠죠. 정확하게 눌림봉이 났다가 이런 자리를 미련하게 기다리실 필요 없이 기다렸다가 양봉과 거래량, 돌파해주는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양봉이 나오면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메가M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고 이런 주가 다 이탈해버리면 개인 투자자분들 다 손절 나가거든요. 네네. 이런 자리 마냥 기다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실린 추세정 돌파 자리 나오는 양봉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종목을 공략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수익들을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이렇게 돌아서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기법들 잘 확인하시면서 일정과 함께 주목하시면 좋은 수익들 한번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면 예. 보통 이런 종목들,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목표가를 설정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냥 일정을 보고 네.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는 건지. 그렇죠. 보통 사실 목표가라는 것이 좀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게다가 테마성, 이슈성으로 올라가는 기업들은요. 적정 주가라는 걸 사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적으로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 있겠지만 네네. 이슈로서 적정 주가를 분석하는데 사실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일정에 딱 한 3거래일에서 2거래일 전에 매도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교육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음 주, 정확히 다음 주 11월 26일 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하면 굉장히 좋냐면 네. 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딱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눠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면서 네네.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은 전략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주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에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는 역시 강의를 도와주셨는데 네.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온라인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오늘 방송을 뚝쭉 지켜봤어요. 근데 또 종목이 나오나. 저번 주에는 가덕들을 추천해서 어우 잘 나가는 거 봐서 팔아오.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종목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지켜보신 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늘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죠? 다음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법 강의 플러스 네네. 이 가덕도 후속주. 그죠? 가덕도 제가 최근에 드렸던 종목 40% 이상 날아갔거든요. 아직 안 끝났나요? 그죠? 이 후속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후속 종목이 현재 제가 딱 기법상 맞는 자리. 이제 막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작점 자리에 있는 종목을 현재 준비했기 때문에 이슈와 일정 그리고 뭐 기법적인 내용들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방송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시간이 된다면. 그렇죠. 오늘 밤 이어서 진행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요. 오늘 진행해 주셨던 강의에 대해 플러스 여기에 가덕도 후속주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사이트로 입장을 하셔서 여기 가운데 파라오 전문가님을 닮은 사진이 있는 파라오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비 중에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반에 5분 선정해서 파라오 전문가님의 11월 12일 일정 자료까지 선물로 드릴 거니까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오늘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좋은 강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있다고요. 일정과 거래량을 보며 매매하는 전략 열심히 배워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8717님이 남겨주신 종목 상담.
선생님의 열강을 청취하니 자료가 너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라고 하시면서 부강약품까지 종목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6,000원에 보유 비중은 50% 들고 계시고요. 부강약품에 대한 종목 상담으로 첫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광약품 같은 경우 제가 과거에도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서 한번 엮여서 이슈가 있었던 걸로 하면 기억을 해요. 네. 일단 부광약품도 과거에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상승이 셌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고요. 주가는 대략적으로 200%, 240%가 넘게 올랐어요. 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현재 보통 치료제와 백신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잖아요. 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오는 치료제 정도까지 해서 총 3가지, 4가지 정도로 좀 정해지다 보니까 네네. 그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하게 올라온 만큼 좀 과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드려도 좋을 만큼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은 괜찮은 주식은 맞지만 앞서서 보셨듯이 코로나 기대감에 상승했고 코로나 기대감이 사라지자 조정받는 거예요. 사실상 조정이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강약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주가가 지금부터 뭐 엄청나게 급락을 할 것 같지도 않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자리에서 아마 지루하게 횡보할 거예요.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부강약품을 들고 계시는 분들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 반등이 나올 때 한 3만 원 선에서 좀 비중을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에 50% 비중은 굉장히 큰 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정리하라고 말씀드려도 정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50% 비중 중에서 한 3만 원짜리까지만 반등 나면 10% 정도, 15% 정도 좀 덜어내시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해 가시는 전략을 들어가시는 것이 부강약품에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만 원 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으니까 만약에 혹시나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마지막 손절가는 2만 원 선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은 삼성중공업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5월에 사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매수가가 6,820원에 보유 비중은 40%, 뒷번호 1635님이 남겨주셨는데 조선주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가 이거래 연속 삼성중공업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아직 매수가 근처에 못 와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종목을 딱 보자마자 차트를 딱 켰는데요. 네. 설명드릴 게 좀 많네요. 그런가요? 네, 차트를 한번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익숙한 그림이에요.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조금 길긴 하는데 네. 오늘 설명해드렸던 전형적인 차트예요. 주가가 한 차례 상승세 나온 다음에 횡보합니다. 어머. 횡보하다가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서 막 반등이 나오면서 네네.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조선주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슈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조선 해운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거 굉장히 그렇죠. 아시죠? 네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만약에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고 조선 관련 이슈가 있으면 둘 중에 시장에서 더 크게 주목하는 건 전 코로나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슈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조선주보다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삼성중공업을 현재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런 주식들 아마 기업 실적을 한번 분석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딱히 좋지 않은 걸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네.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중공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성인데 그래도 실적 잘 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래 가시면 그죠? 벌겋습니다. 네. 이게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건데요. 역시 요즘 해운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소리는 듣는데 네네. 배를 만드는 기업,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아요.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뺏겼냐면 중국한테 뺏겨버렸어요. 중국한테 기술력도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중국에서 수주를 많이 따내고 물량 공세 굉장히 저렴한 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현재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업종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렇게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운주도 아니고 조선업에 있는 현재 적자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이평선 자리 지금 11선 자리지 않습니까? 지금 좀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라고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자리가 이탈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자리는 짧게 잡고 대략적으로 5,800원 자리 이탈하시면 손절 정리. 단기 반등 나오시면 바로 6,300원, 400원짜리 오시면 여러분들께 6,350원짜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시면 바로 정리하시면서 현금화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파라오 전문가님의 일정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5분을 선정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파라오 전문가님 오늘은 3분 선정해 주실까요? 네, 그럼 3분 굉장히 편파적으로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파하는 거 좋아합니다. 짧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우리 라우님 하트 그죠? 아유 그죠? 8374님 8374님 꼭 받아가시고요. 좀 파라오 히든 자료 신청 좀 아쉽죠 뭔가? 좀 아쉽죠? 그죠? 파라오니 전문가인 TV로 처음 보는데 깜놀했어요. 설명에 분석까지 훌륭해요. 그래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995님. 1995님. 파라호 전문가님이라고 남겨주시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뒤에 멘트가 중요합니다. 네, 그죠? 다음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첫 번째 페이지에서 주린이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잘 봤습니다. 해서 지금 8882님까지 해서 자료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2분 빠르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많이 배웠습니다. 수능 강의하셨으면 명문대 입성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0588번님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태양 아래 왕은 파라오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3008번님까지 이렇게 5분 선정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라오 전문가님. 제가 길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보여드렸고 이미 종목들도 많이 상승했죠. 다음 가덕도 후속 40% 후속 종목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반드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파라오 전문가님의 여유가 느껴지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붉은 기둥을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파라오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의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주식 왕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